또 하나 제가 의원님한테 요거 처벌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좀 궁금한데요. 요거 단톡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 단톡방이요? 저렇게 돈 주면서 아 나와라. 25일 날 관저 앞으로 모이면은 돈을 준다. 이런 게 단톡방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오 진짜네. 총각이 10만 원 지급? 단톡방이 저렇게 진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선일보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 광고요. 예, 네. 이 광고는 저도 얘기 들었어요. 조선일보 광고는 이거 아무리 돈 받고 광고를 게재한다 그래도 아니 이거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정말 법적으로 전혀 접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게 정확하게 내란 선전선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따위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조금 움직이려 그러면 저들은 카톡 검열 이걸로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톡 검열하면서 자꾸 그렇게 막 민주당이 또 뭐 헛발 찼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평소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알겠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막자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참고로 저 왼쪽에 보여드렸던 참가비 10만 원 지급 이건 방 이름과 공지가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요. 애국자들의 봄이라는 방 이름으로 돼 있고요. 저 왼쪽 카톡방이 심지어 그 뒤에 뭐라 있냐면 1번 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1번 방. 네, 애국자들의 봄 1번 방. 2번 방, 3번 방, 그쵸. 4번 방, 5번 방이 있겠네요. 예, 네. 이게 한마디로 그 윤석열 그 대선 때도 N번 방이라고 해서 막 20번 방에 윤석열, 박형준 있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1번 방에 이제 이 캡처 내용이 최근에 공유가 된 거고 두 번째로는 그 공지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딱 요 윗부분에 잘려 있는 거거든요. 저 왼쪽 사진. 근데 그 공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윤석열과 김문수를 지지하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문수가 요즘 1위 갑자기 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윤석열과 김문수를 지지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온라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저런데 잘 정찰해봐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엔 자발적인 당원들의 힘만으로 저거 못 막는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이제 이렇게 모인 분들이 뭔가 폭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공지글 자체에 폭동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요 글 자체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다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거예요. 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가 과거에 김문수라는 사람 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냐 윤석열이 그때 막 돌았던 얘기가 정광훈 쪽을 잡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 카톡방이나 이런 요즘 보면은 딱 그런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김문수가 이 와중에 또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제가 들은 얘기를 그냥 옮기는 것 뿐입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왜 김문수 씨 갑자기 거의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뭐 볼 일이 별로 없는 분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인데 그리고 노동부에 제일 안 어울리고 노동부에 제일 안 어울리고 근데 그분을 딱 거기 임명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제 그 윤석열의 지지율을 30%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정광훈류를 잡아서 20%가 붕괴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다. 요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그 대로 움직인 거다 이런 느낌이 들긴 드네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은 일단 요 서부지법 관련해서 요 정도 정리를 하고 오늘 가장 핫했던 게 그 국조특위가 이제 계속 있었으니까 요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민주당이나 판사 뭐 살해 예고 글 올린 사람들도 지금 검거되고 이러고 있는데 김병주 의원께서 박선 의원이 이렇게 방검복 입고 방검복 다닌다면서 입고 이렇게 다녀요.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 방검 방금 토식인가? 의원님도 약간 에이 저는 뭐 의원님 뭐. 근데 얼굴이 무기라서 딱. 근데 그만큼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는 것도 소름 끼쳐 사실. 근데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광화문 집회 이럴 때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저를 알아보고 막 욕설을 하고 뭐 과거에는 막 페트병 집어던지시고 막 이런 경험을 저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섭긴 무서워요. 저도 사실은. 근데 방검복까지 입고 다닐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휴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방송하면서 돌아다니면 요즘에 좀 진짜 좀 진지하게 주변 많이 살피면서 다니네. 네. 진짜로. 네, 중요합니다. 막 화장실에 쉬하고 있을 때 네. 갑자기 우르르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나 진짜 막 어우 이거 싸다가 찔리나 막 싶으면서 진짜 무서워요. 예. 이거 쉬야를 여러분들 네네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가지고 와. 국조특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조특위 계속해서 청문회 열리고 있는데 부승찬 의원의 질의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훈 지금 현재 경호처 차장이죠. 검찰이 풀어줬고 네. 경호처가 이벤트 회사냐라면서 질문을 이어가는데 요 영상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슛 허잇 허잇 보여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경호처가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간호장교들 투입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단 투입되고, 그 다음에 인근 군부대들 투입되고, 이건 상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저희가 딱 두 번 했습니다. 50주년 행사하고 예. 60주년 행사했는데 간호장교들 기쁨조도 예, 아니고, 맞습니다. 군부대를 동원한 게 아니고요. 김건희 씨에게도 비아폰을 지급한 적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S20 5G 모델 비아폰 한 대를 김건희 씨에게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 장관 비아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요거 조금 구분해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비와폰이랑 그 앞에는 윤석열 생일 파티는 그동안에 보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 하나 나온 게 간호장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동원이 됐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이 아니라 인정이에요. 저건 사실상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또 인정했는데 동원했다 그랬고 이벤트 업체를 쓰면 돈이 너무 드니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너무 슬픈 게 간호장교가 역할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창을 하고 예.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도 보니까 의원님이 요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약간 확 분노감이 확 올라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쓰라고 있는 보직과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뭡니까? 그러면 제가 추측컨대 그 간호장교분들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김성훈이 얘기한 거는 그거 관련해서도 모두가 행복해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나 행복했겠지. 그리고 우리 황희두 이사님에게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 와중에 이 국조특위에 국힘 의원들도 있잖아요. 네. 박준태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생일 파티 했다 이러면서 같은 선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되게 맨날 그런 것만 하죠. 항상 와. 그러시고. 근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그거는 그 퇴임 때 아니었나요? 제가 뭐 그때 얼핏 소리가 나 아닌가? 네네. 아무튼 그때 퇴임 때 아니었나? 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갖고 와가지고 저들이 하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럼 재발 방지를 할지 이거에 대해서 뭐 사과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게 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식으로 그럼 문재인은 그럼 이재명은 그럼 노무현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진짜 나는 그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이게 근데 특히 지금도 보면은 뭐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 얘기를 특히 많이 하잖아요. 네. 저 윤상현 그 제명하라고 하니까 그 이재명 대표님 제명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걸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결정적일 때 한번 뭐 써먹어야 사람들이 속는 척이라도 하지 이미 너무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미 그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 말고는 지금 다 열받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생일 파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생일 파티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밝혀진 것만 봐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군 장병들 동원됐죠. 네, 맞아요. 그리고 무슨 노래를 진짜 개사해가지고 녹음까지 했죠. 이 간호장교가 합창했죠. 네. 그리고 몇 달 동안 훈련 빼가면서 공연 준비했죠. 이거 어떻게 같은 세상에 둘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만약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정권에서 이렇게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힘에서 뭐라고 할지. 아니 남자분들 중에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만 기억을 더듬으면 있어요. 대대장을 위해서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견딜 수 있고 또 그걸 욕하지 않는 장병들 없었을 텐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야, 이건 뭐 하여튼 말도 진짜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으로서 그걸 즐기고 있었는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고 그 와중에 대통령 생일잔치 당연한 거냐 뭐 하니까 뭐 당연하다 뻔뻔하게 계속해서 김성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윤건영 의원의 의혹 제기 비화폰 네. 김건희한테도 지급했냐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봤는데 김성훈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근데 사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건 맞다는 뜻이에요. 그쵸 네. 그거 국룰이잖아요. 네. 애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건 맞다예요. 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기자들은 아니면 그렇게 아닙니다. 그치. 이렇게 얘기해요. 그치. 네. 김현은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김건희가 비화폰을 쓰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 사실. 네. 쓸 수도 없는 건데 쓴 거고. 그럼 김건희 이 비화폰으로 도대체 뭘 하고 그 동안에 있었을까? 이게 네. 밝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비화폰의 이 서버 기록이나 이것들을 확보를 하면은 통화 기록이나 어디 누구랑 통화했는지 요거는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기록은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비화폰은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거지만 누구하고 했는지 정도는 남는데요. 그러니까 김성훈이 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려고 용을 썼구나. 뭐 압수수색 안 당하려고 용을 쓰고 있고 지금. 네, 그쵸. 현재로서. 예. 근데 공수처에서도 압수수색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압수수색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황이죠. 이거 만약에 그 공수처에서 이제 윤석열 검찰에 넘겨야 되잖아요. 검찰은 해낼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만약에 경호처가 지금 막 안 된다 그랬다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열어줬다 그러면 너무 황당한 거고 그 황당한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게 모든 증거를 다 검찰에 모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또 검찰이 올바른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끊임없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견제를 하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진짜 그러면 진짜 답답해지죠. 예. 그 공수처를 윤석열이 지금 대놓고 개무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네. 아니 심지어는 병원 간다는 것도 공수처한테 안 알려. 이게 지금 구속돼 있는 게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서 구속된 거예요. 네. 딴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럼 병원 가고 예를 들어서 그 구치소, 교정본부, 법무부 산하 다 공수처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검사 나부랭이들은 옛날부터 공수처는 진짜 발가락에 때로도 취급을 안 했거든요. 예. 교정국에서도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다 올렸겠죠. 구치소에서는. 그러니까 교정본부에서 뭔가 통보가 가거나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안 했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공수처를 무시해서. 근데 그것도 납득이 안 되고 윤석열이 세게 요구했겠죠. 얘기하지 말라고. 거기에 그게 이제 아직도 먹힌다고. 먹히는 거죠. 아직까지. 예. 근데 공수처 무시하는 거랑 굉장히 공수처 이미지를 때를 묻히려고 하는 거는 조선일보도 지금 발벗고 나섰더라고. 네. 네. 보도 보셨습니까? 요거 회식? 그 최근에 그 5명인가? 그 네. 예. 1차 체포 때 예. 이 구속영장 발부했을 때 무슨 와인이랑 고기 먹었다 5명이서 네네네. 이거를 CCTV를 다 따와가지고 지들은 검찰은 맨날 특활비로 소고기 쳐먹고 그러니까요. 처먹고 죄송해요. 아유 처먹고는 아니, 저는 소금도 쳐서 먹고 네. 쳐서 먹고 간장도 쳐서 먹고 아. 후추도 쳐서 먹고 쳐먹고 또 쳐먹고 뭐 이런 거죠. 뭐. 이거 쇼츠각인데. 자꾸 이제 쳐서 먹는 거죠. 뭐. 예. 이렇게 근데 공수처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좀 분노한 과정 중에 분노한 지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게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런 비난보다는 문득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들어요. 공수처가 왜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나 봤더니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예산도 좀 부족한 편 아닌가요? 그러니까 힘을 제대로 실어줬는데 무능했으면은 그 비판이 맞지만 또 따지고 보면은 이런 수사를 보니 고위 공직자를 제대로 수사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좀 덜 실린다라는. 굉장히 작은 구조고 뭐 역할을 하기 어려운 규모예요. 예. 규모 자체가. 네. 그 어떻게 좀
좀 공수처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 근데 기회를 그거는 한번 언젠가는 줘야 전에도 된다고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이제는 수사를 안 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걸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사기관들의 역할이나 이건 조정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기관 자체를 또 하나에 다 몰아주면 안 돼요. 네. 그것도 위험할 수 그거 있죠. 나눠줘야 되고 기소를 담당하는 부처도 하나에 몰아주면 안 되고 좀 나눠놔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약 수사는 어디서, 뭐 연방 수사는 어디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어야 부패가 안 되고 서로 견제하니까. 네. 그리고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아. 한쪽만 매수하면 안 되고 맞아요. 여러 군데 매수해야 되고 뭐 장악하고 싶은 사람도 여러 군데 다 장악해야 돼서 그래서 힘들어서 수사기관도 기소기관도 좀 나눠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핵심 네네. 네. 핵심이 그래서 권력 분산 상호 견제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이제 핵심이고 가장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끊고 알아서 이들이 완성형으로 된다는 거는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한 불가능하다. 계속 서로 견제하고 좀만 방심하면 또 어디 축 길었다면 바로 거기가 또 독점을 해버리니까 항상 이게 견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원래 이제 정치인들이 또 계속 그 국회에서도 감시하고 하는 건데 정치 불신을 그러니까 쟤네들이 자꾸 만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라 똑바로 굴러가려면은 이거 꼭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좀 네.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 보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진짜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들 우리의 당장 뭐 먹고 사는 경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구라든지 지역 소멸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게 의견을 내야 그래야 최대한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다 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평소에도 못 갖게 만들고 지금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이슈들만 지금 막 계속 우리가 관심 갖고 있잖아요. 맞아. 그럼 지금 이게 문제는 뭐냐면 피로도가 올라가고 파면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관심을 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지금 힘드니까. 근데 그때 사실 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기 전에 속보로 우리 제작진께서 알려주셨는데 국조청문회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윤건영 의원 질의에 현대건설 쪽에서 실토하면서 한남동과 안가에 공사를 한 거 맞다 이런 발언이 좀 나왔다 그러네요. 무슨 공사였을까? 그건가? 스크린 그거보다? 그런가? 뭔지 모르겠네요. 골프. 이건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오늘 국조특위에서 야 그래도 조금 그 정의가 남아 있구나. 희망을 좀 본 포인트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헌재에서는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냐고 재판관이 물어보니까 그냥 단호하게 없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국정원 전 1차장 홍장원 전 차장이 오늘 국조특위에서 발언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댓글을 많이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그 영상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 먼저 보고 와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그래도 진짜 조금 네네네. 안도의 한숨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네. 그 소위 친윤이라고도 불렸던 사람조차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하고 지금 나와서 저렇게 소신 발언한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그 정도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낸 거 원래 사람들이 초창기에 바랬던 모습이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저분이 오히려 소수가 돼가지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막 갑자기 신속하게 갑자기 고발을 당하고 그 갑자기 또 막 검찰이 움직이고 이런 소식들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홍장원 씨를 또 이렇게 저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냐. 하지만 다행히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거에 대해서 맞서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원래 초창기에 이렇게 갔으면 용서했을 텐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모두 다 내란 공범으로 다 칠 거다. 네,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준 오늘 선을 그은 장면이었다 봅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오늘 뭐 되게 시원했고요. 사실은 지금 뭐 윤석열 등이 갑자기 헌재에 출석해서 막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이런 와중에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또 명확히 해주는 또 그런 진술이 국회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홍장원 차장이 적은 이 메모도 공개가 됐잖아요. 요 메모를 저는 보면서 이제 이건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이게 그 체포자 명단을 쭉 불러줘 가지고 적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이사님이 저한테 네. 수산 씨, 제가 이름 이거 이제 잡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적으세요 하고 적어주면은 그냥 쭉 나열해서 적잖아요. 네. 그런데 이 메모를 보면은 약간 저는 구분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파트가 약간 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느낌이고 그 이쪽에 보면은 권순일 전 대법관 또 선관위원장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중복됩니다. 여기 적었다가 지워요. 그리고 지우고 조국을 쓰고 여기 권순일 옆에다가 적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나열한다고 했을 때 같은 이름을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게 좀 나눠지나 중복되고 네. 개인적인 뭐 이게 좀 이상하더라. 그래요? 보세요, 의원님. 그치. 그냥 체포 명단을 쭉 불러줬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A, B, C, D 부르면 그냥 이제 적는 건데. 네. 근데 몰려 있는 요쪽 보면은 윤석열이 제일 적대시하는 윤석열 입장에서 그런 인물들이 좀 몰려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저는 좀 그렇게 봤어요, 의원님. 어때요, 수산이 추리? 여러분, 내 피셜. 수산이 개인적인 추리. 대답이 없으신데.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모여 있잖아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모여 있습니다. 수산이 추리. 맞습니다. 야. 권순일은 중앙선관위원장 했으니까 뭐 물어볼 게 좀 있겠죠. 아. 여기까지 그냥 저만의 생각이었고요.